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창세기 10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은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어떻게 번성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온 땅을 채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10장에 나타난 이름들과 위치를 살펴보면 북쪽으로는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있는 카프카스 산맥에서 남쪽으로는 아라비아에 있는 지역에 위치했던 민족과 나라들입니다. 자, 동쪽으로는 이란에서 서쪽으로는 크레타 섬에 이르는 지역에 있었던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이렇듯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장차 이스라엘의 영토가 될 가나안을 중심으로 해서 한 시각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름들이 어떤 기준으로 선별되었는지는 아직도 풀지 못한 수수께끼입니다. 인종별 특징이라든지 신체적 여건, 피부 색깔, 언어 등이 세 그룹의 특성을 설명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셈, 야벳, 함의 자손들을 어떤 특정한 피부색을 지닌 인종들과 연결해서 해석하는 것은 근거가 없고요, 무모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언급되는 민족, 나라의 숫자는 정확히 70입니다. 야벳의 자손이 14, 함의 자손이 30, 그리고 셈의 자손이 26입니다. 이처럼 여기에 언급된 나라나 민족들 외에도 많이 있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 것은 창세기 저자가 많은 나라들 중 의도적으로 70개만을 선별해서 이곳에 나열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70민족이라는 의미는 온 인류를 포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로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주님은 70명의 제자들을 선발하여 각 지역의 전도대로 파송하시면서 열방, 이방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될 것을 이미 보여주신 것이죠. 족보가 다시 등장하는 것은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 족보라는 말이 10장과 11장에 4번이나 사용되므로 첫째, 뿌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는가를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둘째, 이 족보를 통해서 아담과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알려줍니다. 셋째, 족보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이 이어지고 있는지도 알려줍니다. 아담에서 가인이 아닌 셋으로 노아의 후손 셈, 함, 야벳 중에서 셈이 선택되고 에벨의 두 아들 욕단과 벨렉 중에서 벨렉이 선택됩니다. 벨렉의 후손인 아브라함이 선택됩니다. 이런 선택의 조건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이었음에 더 큰 무게가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는 야벳의 후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벳이 제일 처음 언급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별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관련이 큰 계보는 뒤에 나옵니다. 야벳 자손들은 가나안에서 북쪽과 서쪽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소아시아, 그리스, 지중해 섬들도 이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자, 본문에는 야벳의 아들들이 7명이지만 이 중에 고멜과 야완의 자식들만 선별적으로 기록됩니다. 즉 선별적이라는 말이죠. 야벳의 자손들 중 마곡은 요한계시록에서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 사탄이 마지막으로 잠시 풀렸을 때에 사탄의 도구가 되는 민족입니다. 마곡은 에스겔 38장 39장에 의하면 이스라엘에서 바라볼 때 최북단에 있었던 나라로 추정됩니다. 마곡은 또한 리디아나 리디아의 왕 기게스로 해석되기도 하고요. 구소련의 남쪽으로 추정됩니다. 마대는 고레스 왕이 평정한 메대를 뜻하며 오늘날 이란의 북서 지역에 있습니다. 야완은 훗날 그리스의 이오니아 지역에 살았던 헬라 사람들입니다. 메색은 흑해의 남동쪽에 위치한 코카서스 산악 지역에 살았으며 소아시아에서 유래한 민족이었습니다. 6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함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모두 30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함의 자손들은 나일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가장 넓고 광범위한 지역을 차지하며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함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바벨론, 아수르,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여기 성경에 기록된 함의 아들은 전부 4명입니다. 이들 중 붓을 제외한
세 아들들의 자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스는 이집트 남쪽에 위치한 누비아, 에디오피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스가 바빌론의 동북쪽에 살았던 카스족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8절에 보면 구스가 니므롯의 아버지이고 이 니므롯이 바벨론을 다스렸습니다. 그렇다면 구스는 미디안 지역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스라임은 히브리어 단어를 소리나는 대로 음역해 놓은 명칭입니다.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이집트로 번역이 됩니다. 히브리어로 임이라는 단어는 쌍수, 즉 둘로 된 복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야 이 말을 통해서 이집트가 하 이집트와 상 이집트를 함께 뜻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미스라임을 통해서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족속들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가나안은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질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되는 족속들의 원조가 되었습니다. 붓을 일부 70인명에서 리비아로 표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도 붓을 리비아로 번역했습니다. 8절에 처음 등장하는 니므롯에 대한 기록이 12절까지 이어집니다. 니므롯의 뜻은 반역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몇 절에 걸쳐서 기록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바빌론과 아시리아를 창시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힘으로 권력을 얻은 사람으로서 힘의 논리를 내세우며 인류 역사에 폭력적인 질서를 세운 사람으로 평가됩니다. 그리하여 용감한 사냥꾼이긴 하지만 폭력적인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 다음 21절부터 31절에서 셈의 자손들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전부 26명이 나옵니다. 결국 이 셈의 계보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셈의 5 아들 중에서도 아르박사스의 자손들에게만 관심이 집중됩니다. 그런데 아르박사스의 4대 손인 욕단과 벨렉에 이르러서 계보가 둘로 나뉩니다. 21절부터 31절까지는 욕단의 계보가 제시됩니다. 그리고 벨렉의 계보는 11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벨렉의 계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태어납니다. 셈의 후손들은 이란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거쳐서 시리아, 아라비아 반도에 이르는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셈의 자손들은 오늘날의 아랍 땅을 중심으로 나라를 펼쳐 나갑니다. 아수르는 오늘날의 시리아입니다. 이 나라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였고 아람은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을 가리킵니다. 결론적인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족속들로부터 여러 민족이 나와서 세상으로 퍼져나갔다는 것이죠. 결국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각 인종과 민족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경계가 정해지고 있음도 함축하고 있습니다. 즉 10장에 등장하는 70인들, 족속들을 통해서 전 세계의 민족들이 형성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 세계 족속과 나라들이 지역적으로 이 지역에 다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받을 땅을 중심으로 그 인근 지역과 이스라엘 역사에 영향을 끼친 족속들과 나라들을 제시할 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노아의 세 아들의 후손에서 모든 족속이 나왔다는 것입니다.